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온라인 학습 시간인데요. 오늘은 187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단원의 소단원 1,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며 듣기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이라는 강연을 글로 압축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죠. 기본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매체 자료 활용에 관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말이고요. 선생님이 집에서 강의 녹음 중인데 핀 마이크를 학교에 두고 오는 바람에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자, 학습활동 내용학습 1번입니다. 항상 내용학습 1번은 앞에서 학습했던 활동 내용을,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글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학습했다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이라는 강연 글을 압축해서 학습했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격을 활용한 판매 전략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죠? 무엇을 매긴다? 네, 단수 가격을 매긴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단수 가격. 자, 단수 가격, 우리 뜻풀이가 책에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됐던 매체 자료 등을 통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단수 가격이라는 것은 100원,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이런 가격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가격의 옷이었지만 34달러, 39달러 또는 44달러 이렇게 세 가지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출시했을 때 39달러 즉 단수 가격으로 책정한 그 의상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단수 가격을 매기기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전략 뭐였죠? 그쵸. 예문을 살펴보면 두 번째 내용은 선생님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5,200원짜리에서 4,000원으로 할인을 하는 것과 그 다음 5,000원짜리에서 똑같이 표기를 해볼게요. 3,800원으로 할인을 한다. 자, 여기도 1,200원 할인, 여기도 1,200원 할인, 똑같이 1,200원 할인이지만 왼쪽에 있는 자릿수의 차이. 자, 여기는 4,000원대, 여기는 3,000원대죠.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왼쪽 자릿수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제목이 뭐였냐면 왼쪽 자릿수를 노려라. 기억나시나요?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되어 있었죠. 왼쪽 자릿수 효과. 즉 가장 왼쪽에 있는 자릿수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4,000원대 너무 비싸, 3,800원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할인폭을 가진 제품도 이 왼쪽 자리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선택한다 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 있었죠? 세 번째 전략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준거 가격. 준거 가격. 여러분 이런 단어 외우지 마세요. 자, 준거 가격이라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준거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책정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우개는 얼마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우개는 왠지 300원? 3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음속에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준거 가격인데요. 이 준거 가격을 이용해서도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가와 그 다음 할인가, 정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기하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 마트에 가도 할인된 가격만 제시하지 않고 할인되기 이전에 정가를 반드시 표시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할인가와 정가를 함께 보다 보면 할인가가 더 큰 폭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소비로 다가오게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자가 1,000원입니다. 할인을 해서 그냥 1,000원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원래 1,500원짜리인데 이게 1,000원에 팝니다
라고 표시하면 1번 원래 가격을 그냥 할인가에 표기하는 것보다 정가가 있을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한다 라는 것이 준거 가격을 이용한 첫 번째 구체적인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어폰 기억나시나요? 네, 23,000원짜리와 11,000원짜리를 같이 진열했을 때는 23,000원짜리 이어폰이 팔리지 않았지만 그 23,000원짜리 옆에 62,000원짜리를 진열했더니 23,000원짜리의 소비가 사람들이 구매가 늘어났다라는 마지막 글이 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더 비싼 제품을 함께 진열해라 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제품을 팔고 싶다면 그 옆에 2,000원짜리를 함께 놓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내용학습 1번에서 확인한 내용들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을 충분히 읽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순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학습 2번입니다. 자, 이 강연에서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자, 여러분, 답을 찾기 전에 우리 문제 분석해 볼게요.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이 글에 무엇을 찾아보자? 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을 때 글의 주제가 등장하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네, 첫 부분에서도 처음 부분에서도 주제를 간략히 예고편처럼 간략히 언급하고요. 물론 중간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마무리하고 있죠. 그럼 우리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앞에 제시된 강연글 중에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격과 관련된 3가지 판매 전략을 지금 독자, 청자들에게 알려줬죠. 자, 이것을 알려준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이러한 판매 전략을 잘 이해해서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이 강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자, 써보고 싶은 친구들, 써야 하죠, 우리. 써야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가격과 관련한 3가지 판매 전략을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라는 것이 2번의 답이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2번의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가격과 관련한 3가지 판매 전략을 이해하여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를 당부한다 라고 하면 2번 문제의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학습입니다. 여러분, 목표학습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학습 목표를 문제화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겠죠? 먼저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를 정리하고 매체 자료가 한 7개, 8개 정도 사용됐을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영상 만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매체 자료 등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매체 자료의 종류, 그 다음에 왜 제시했는지, 즉 효과, 장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부분에서 뉴스를 실제로 함께 보진 못했지만 할인을 하니까 할인 판매 시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드는 그런 내용을 뉴스로 보여줬던 부분을 간단히 언급했었죠. 자료의 형태는 동영상이었고요. 보여줬던 이유는 무엇이죠? 정말로 사람들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 동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라는 까닭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같이 자료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3번. 먼저 자료 3번의 종류는 뭔가요? 네, 도표라고 해도 되고요. 도표 또는 우리 수학 시간에 우리 이런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막대 그래프.
자, 여러분, 그래프의 내용 보시면요. 밑에 가격이 있습니다. 34달러, 39달러, 44달러. 그 중에서 우리 39달러짜리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뭘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죠? 그렇죠. 단수 가격을 매겨라 할 때 우리 자료가 두 개 제시됐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똑같은 옷인데 34, 39, 44달러짜리로 가격을 다르게 해서 내보냈더니 제일 많이 팔리는 가격이 무엇이더라? 39달러짜리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과 이 도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마트의 전단지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교과서를 여러 번 보면 선생님처럼 교과서 보지 않고도 어느 부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료 3번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자료 3번은 단수 가격과 관련한 미국의 실험을 소개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 말로 줄줄줄줄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것보다 도표로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한눈에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해도 쉽게 될 수 있겠죠. 즉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3을 제시했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왔던 자료는 뭐였나요? 네, 자료 5번이네요. 자료 5번의 내용만 보고 이게 어떤 판매 전략을 소개할 때 나왔던 자료인지 반대로 유추해 볼까요? 옆에 보지 마시고 답이 나와 있지만 자, 5,200원에서 4,000원, 5,000원에서 3,800원. 앞에서 선생님이랑도 살펴봤죠? 두 개 다 할인은 얼마? 1,200원이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자릿수의 차이로 인해서 아마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샀을 것이다? 그렇죠. 이 제품을 많이 샀을 것이다. 우리 이것과 관련된 판매 전략? 그렇죠. 왼쪽 자릿수효가 있었죠? 네, 이렇게 역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7번입니다. 셔츠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진이죠? 그러면 자료 7의 유형은 사진 자료고요. 보니까 할인이 됐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위에 있는 가격은 원래 팔던 정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가격은 할인가네요.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해라. 자, 이건 어떤 전략을 설명할 때? 그렇죠. 준거 가격을 활용해라 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 교과서는 어디냐면 188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7번은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하는 판매 전략의 예를 보여주면서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가와 할인가를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 이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매체 자료의 효과를 물어볼 때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매체 자료는 왜 쓴다?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답을 적지는 않을 겁니다. 답보다 중요한 것이 문제에 있는데요. 문제 분석해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문제 분석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먼저 2번.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 우리 학습 목표랑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뭔가를 판단할 때에는 판단 기준이 있겠죠?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지금 이렇게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가 화려하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료 활용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전달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제랑 관련이 있는 자료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자료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을 주는지, 또한 강연을 듣는 사람 또는 뭔가 자료를 읽는 사람에게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우리 왼쪽에 날개 부분에 도움말 볼까요?
주제, 그다음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 플러스 매체 자료의 형태, 뭐 동영상이냐, 아니면 그림이냐, 사진이냐, 또는 제시 방법, 제시 순서 이런 것들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 이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매체 관련한 내용은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판단 기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 한번 학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각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 자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생각이.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세 번째,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는데요.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내용이네요. 자, 강연을 듣거나 어떤 제시된 글을 볼 때 글의 내용이나 아니면 사용된 자료를 무조건 좋다라고 100% 수용하는 것보다 효과를 스스로 판단하며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매체 자료의 효과가 어떤지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내용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한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즉, 저 동영상을 왜 사용했을까? 저 동영상을 사용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효과는 무엇일까? 판단하면서 듣다 보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자료를 활용한 화자의 의도 파악에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화자 1학기 때 시의 화자 할 때 배웠습니다. 화자 무슨 뜻? 네,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화자가 그 자료를 왜 사용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요.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듣는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들으면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갑자기 생각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수업을 듣다 보면 약간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비판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면서 내용을 들으면 뭔가를 비판적으로 듣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학습활동 내용 지금까지 한 내용에 어려운 건 없었고요. 간단히 보셔도 됩니다. 4단원의 시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지문 한두 번 읽어보시고 학습활동 가볍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비밀이라는 글에는 매체 사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 있었죠. 간단히 판매 전략 뭐였는지 큰 제목 기억하시고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 활용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학습활동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혹시 답만 받아 적었다면 다시 강의 들으면서 처음부터 내용 이해하기 바랍니다. 2학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